네, NHL 자유계약 시장이 열렸고 그와 함께 각 팀 간의 활발한 트레이드도 있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선수들이 너무 많이 옮겨 다녀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고민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현숙 기자님 또 평상시와 좀 비슷한 구성을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방식일까요? 예, 그냥 뭐 카테고리를 크게 몇 개 나눠가지고 일부 팀들을 이제 뭐 말해보는 좀 빠르게 치고 나가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오늘 언급해 주실 팀이 총 16개 팀이 될 텐데 거의 절반 이상 가까운 팀이 나올 거고요. 뭐 이번에 비하인드넷에서 언급되지 않은 팀들은 블로그 한번 보시면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블로그도 그렇고 사실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을 안 가져간 팀들도 있어요. 그냥 대놓고 그냥 별로 이동이 없는 팀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내가 좋아하는 팀 안 나와도 뭐 얘네들은 좀 조용하구나. 네. 아니면은 특별히 뭐 트집 잡을 게 없다. 예, 뭐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팀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또 카테고리를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훌륭한 영입을 한 팀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아주 높게 평가하시는 팀들.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마음에 그냥. 든다. 예. 네. 많아요. 꽤 몇 팀 나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실 다 괜찮은데 두 팀을 제일 먼저 이제 또 언급이 되는 건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 좀 두 팀 중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번에 토론토 메이플 립스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토 메이플립스가 이번 자유계약 시장 움직임이 가장 좋았다라는 입장이신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마너 계약이나 뭐 가드너는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근데 마너 계약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캡 공간 생각해 보면은 잔류 가닥이 아무래도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라든지 금액이 여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KHL에서 이제 아방가르드 옴스크에서 작년에 굉장히 잘했던 미헬예프 선수가 이번에 넘어왔죠. 이제 그런 부분도 KHL에서 좀 괜찮은 활동량을 가진 윙어가 얼마나 이제 NHL에서 적응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트레이드를 영입한 타이슨 베리, 이것은 진짜 조금은 생각을 못했는데 콜로라도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타이슨 베리가 절반 금액의 캡으로 넘어왔어요. 네. 이런 부분도 탑4를 이제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이체프 선수가 기용의 불만을 가지면서 트레이드를 요청을 했는데 오타와로 보내면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세시 선수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그렇게 크게 까이지 않으면서도 팀이 어떻게 보면 더 좋아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근데 올해 이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계약 상태가 올해 사실 시즌 끝나자마자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앞서 말씀드린 마너 선수 계약도 그렇고 뭐 가드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부 금액이 많은 선수들을 보내면서 정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참 복잡했는데 잘 풀어냈다. 라고 전 요약을 하고 싶기 때문에 메이플 립스가 좋아졌고 예. 잘 풀어냄과 동시에 팀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세진 느낌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깊이가 조금 약화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는 이제 공백을 메워줄 만한 자원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지난 시즌에 토론토가 물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토론토는 현재 어느 정도 언제든지 우승에 도전할 만한 전력은 갖추고 있는 팀이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번 영입들이 과연 다음 시즌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 이제 좀 우승이라는 결실만 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탑 2의 이제 셧다운급의 디펜스맨은 영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베리랑 세시를 영입을 했는데 이런 선수들도 기존에 있던 자원들의 느낌과 별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자이체프와 뭐 헤인지 이런 선수가 결과적으로 이제 자리를 이제 뭐 차고 들어온다든지 가드너 선수가 빠지면 또 그 자리에 들어오는 느낌인데 확실한 업그레이드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조금 좋아진 느낌? 그리고 아직 셧다운 페어가 될 만한 선수 수비 페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력을 봤을 때는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아졌다. 그리고 계약 복잡한 문제 다 해결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좀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주신 아쉬운 부분은 또
앞으로 해결이 될지도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토론토 메이플 립스 어쨌거나 훌륭한 영입을 한 팀들 중에 선두주자로 꼽아주셨고요. 다음 팀 보겠습니다.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플로리다 팬서스도 이번 자유계 시장에서 참 많이 언급이 됐던 팀인데 혹시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뭐 또 제일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그 감독 네. 조엘 코엔밀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후에 보브롭스키 선수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플로리다에 합의를 했습니다. 갔습니다. 큰 과제가 해결됐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연간 100억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계약을 맺고 이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요. 사실 이번에 플로리다가 조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머 선수 트레이드로 보내고 루옹고 선수 은퇴하는 바람에 골리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도 보브롭스키 잡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점 해결을 했고요. 약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극복을 했고요. 워싱턴의 3라인 윙어 커널리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도 작년에 워싱턴에서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은 2, 3라인 윙어로서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만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4라인 공격수 노에라 치리 선수도 영입을 했고요. 보스턴에 있었죠. 예. 뭐 스탠컵 파이널이라든지 올해 좀 보스턴 경기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은 4라인은 꽤 눈에 띄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템파가 지금 이제 또 굉장히 이제 계약이 좀 복잡한 상황에서 스트롤만 선수를 계약을 못했거든요. 근데 안톤 스트롤만 선수도 탑4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스트롤만 선수 영입을 하면서 지금 로스터 깊이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이번 한 번의 오프 시즌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브롭스키만 좀 제 역량을 발휘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플로리다가 사실은 작년에 좀 다크호스 팀으로 뽑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애틀랜틱에서도 좀 탑3 거의 바로 밑 수준으로까지 경기력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브롭스키 선수가 결국은 이번 계약 시장에서도 키였고 다음 시즌에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키 중에 키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보브롭스키 선수가 진짜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이제 속된 말로 망하면은 이건 진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상이라든지 뭐 이런 변수 나오면 큰일 납니다. 부상도 부상인데 사실 보브롭스키 선수가 좀 안정도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작년 모습을 보신다면은 월별로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행여 이제 안 좋았던 시즌의 모습이 계속 이제 이어지거나 뭐 잃어버리면은 참 플로리다 입장에서 진짜 답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훌륭한 영입을 한 팀들 두 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팀 볼까요? 콜로라도 애벌랜치입니다. 네. 저는 어떤 영입이 있었습니까? NHL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못 봤는데 최근 NHL에서 제일 안정적인 4라인 센터 누구냐 하면은 전 피에르 에두아르드 벨마르 선수를 빼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콜로라도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도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콜린 윌슨 선수 그리고 세너제이 샥스의 유나스 돈스코이 선수까지 이번에 영입을 했네요. 그러니까 깊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강화가 됐고요. 특히 3, 4라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강 목적이 컸는데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제 보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젬 캐드리 선수가 그 베리 선수 트레이드에서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3라인 센터도 생겼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움직임은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칼 세데르베리 선수가 애리조나랑 트레이드가 되면서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2라인 센터가 다재다능한 2라인 센터가 빠졌는데 캐드리 선수 합류하면은 이 빈틈도 어느 정도는 공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영입한 센터 자원들이 다들 수비력이 괜찮은 센터 자원이기 때문에 올해 센트럴 디비전의 모든 팀들의 센터 자원들이 참 정말 탄탄하기 때문에 요 대응력을 키웠다라는 부분도 좀 고평가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베리 선수의 공백이 당장은 느껴지겠죠. 그래도 지금 팀에는 켈 머카라든지 샘 지라르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각이 잡혔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단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벨마르, 윌슨, 돈스코이, 캐드리 이런 선수들이 새롭게 합류한 콜로라도 애벌랜치 충분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팀 더 있습니다.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네, 내슈빌 프레데터스는 PK 수벤 나간 뉴스가 지난주에 한번 큰 뉴스가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움직임들이 추가됐나요? 사실 아주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수벤 선수 나가고 시몬드 선수도 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후년부터 요시 선수한테 굉장히 큰 계약을 안겨줄 거는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요. 그 캡스페이스 확보와 동시에 사실 수벤 선수 작년에 보시면 조금 기량의 감소가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전까지 수벤 선수를 쭉 지켜보신 분이라면요. 네. 정말 전반적으로 스케이팅 스피드라든지 수비 지역에서의 판단력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약점을 노출하기 시작한 시즌에 그 다음 시즌을 바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자체는 좀 과감한 선택이긴 하지만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그 캡스페이스를 바탕으로 매트 듀세인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듀세인 선수가 800만 달러, 연간 800만 달러인데 지금 시세 감안하면은 연간 800만 달러 듀세인한테 지급하는 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팀 친화적인 계약이라까지도 말할 정도로 좋습니다. 네. 그렇고 저는 라비올렛 감독의 굉장히 공세적인 체제와 듀세인 선수가 완전히 딱 맞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팀 칼라와도 딱 맞는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속도전의 강점을 띌 수 있음과 동시에 지금 내슈웰의 센터진이 듀세인 그 다음에 조헨슨의 뭐 에른 크로크도 있고 그란룬드도 센터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내슈빌도 공격진의 강화는 잘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맷 듀쉐인 선수 영입 그 외에 뭐 큰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수벤을 보내고 셀러리 캡을 확보한 것이 뭐 듀세인 영입의 어떤 포석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내슈빌 프레데터스 라비올렛 감독 체제와 어떻게 맞물려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총 4팀 훌륭한 영입 살펴봤고요. 다음 카테고리 넘어가 봅니다. 의외의 과감한 영입이 돋보이는 팀들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조금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꽤 많은 팀들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뉴욕 레인저스 가장 큰 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로 평가받는 선수를 잡았죠. 사실 이제 파나린 선수가 레인저스로 갈 거라고는 거의 생각을 이제 갈 것을 확정 지으신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참 많은 팀들이 노렸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당장 굉장히 지난 시즌 데드라인부터 나왔던 이야기는 플로리다의 보브롭스키와 같이 갈 것이다 부터 시작을 해서 콜로라도도 파나린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콜럼버스도 이제 7월 1일 되기 직전에 굉장히 큰 계약을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이야기 돌면서 잔류설도 나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레인저스로 가는 그림이 됐고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공격진의 재편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 중심축으로서 파나린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콥 트루바 선수도 위니펙으로부터 영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격 수비진에서 축이 될 만한 선수를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금 레인저스가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북미 스포츠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탱킹은 짧고 굵게 해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뉴욕 레인저스가 딱 또 맞는 모습을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하인드 오래 들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는 이현습 기자님이 최애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뉴욕 레인저스 7년 계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유니폼 하나 더 사시는 건가요? 10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 이번에 등번호를 10번으로 달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파나린 선수가 10번을 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완전히 새 출발이군요. 또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유를 만들면서 정당화하는 거죠. 또 이렇게. 또 이 활발한 마케팅 노린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 뉴욕 레인저스로 이적했다는 깜짝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팀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저지 데블스입니다. 네, 어떤 영입들이 있었나요? 수벤 선수를 영입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움직임이고요. 스크리너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시몬스 선수도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시몬스 선수가 부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2라인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윙어 그리고 파워플레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좋고 결과적으로 수벤 선수가 기량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설명은 드렸지만은 그래도 아주 이제 중심이 될 만한 자원이 없는 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쁜 영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심축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빌스가 움직임이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사실 지난 시즌에 이 두 선수가 공통적으로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부진한 모습이 기량저하의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현실화가 된다면은 데빌스 입장에서 참 머리 아파질 수 있는데 그냥 딱 결과물 놓고 보면은 과감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고 근데 이번에 공통적으로 드래프트에서 휴즈 그리고 수비진에서 수벤 그리고 공격진에서 어쨌든 뭐 시몬스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씩 데빌스도 뼈대는 갖춰지고 이제 살을 붙이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 뉴저지 데블스에서의 수벤, 시몬스 이 두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되어갈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의외의 과감한 영입이 돋보이는 팀들 총 5팀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카이어츠입니다. 네, 애리조나 카이오츠 살펴볼까요? 필 캐슬 선수를 데려왔어요. 피츠버그로부터. 네. 그래서 좀 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좀 득점에 대한 열망을 과시하는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게임 잘하고도 골을 못 넣어서 지는 경기가 참 많았던 애리조나였는데 그러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 더 이제 이 많이 직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까지 플레이오프 막차 싸움 하다가 미끄러진 케이스가 됐거든요. 애리조나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참 골 넣는 선수 한 명 영입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캐슬 선수의 영입과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캐슬 선수가 최근 득점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시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물론 뭐 지금 애리조나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감소세는 있습니다만은 뭐 30골 60포인트 언저리만 해줘도 제 생각엔 충분히 제 가치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리조나가 캡을 거의 지금 풀로 채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애리조나가 이런 시즌 거의 없었습니다. 네. 상대 팀으로 캡을 받고 이런 팀으로 항상 캡을 못 채우고 캡을 채울 필요도 없는 팀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다가 작년에 성공을 딱 바탕으로 올해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느껴지는 올해 이번 오프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슬 선수 영입하면서 득점력이 상승이 한다면은 또 의외로 또 재밌게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물론 하키라는 게 어떤 특정 한 선수 확실한 스타 플레이어나 스코어에 의해서 경기의 결과가 좌지우지될 만한 여지는 있는 종목입니다만 애리조나가 필캐슬 영입 한 명으로 과연 이 빈곤한 득점력을 해소할 수 있을까? 좀 더 공격수 보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앞서 콜로라도 트레이드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세데베르 선수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인 센터도 한 명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에 또 문제시됐던 건 뭐냐면은 애리조나 진짜 주축 선수들 작년에 부상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하면은 생각하시면 풀 전력을 가동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초반부터 풀 전력을 달린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충분히 애리조나도 플레이오프권에서 싸워볼 만한 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볼 텐데 필캐스라고 또 물려있는 팀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고 사실 네. 이제 피츠버그가 생각보다 올해 좀 이번 오프시즌에 과감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목적이 명확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보조 득점원을 보강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참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필캐슬 선수를 보내고 올리 메테 선수도 시카고 블랙호크스로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수에서 주축 자원들을 한 명씩 이제 보내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레이드로 누가 들어왔냐라고 하면은 알렉스 갈체니악 그리고 도미니크 카훈 같은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2, 3라인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윙어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조 득점원을 좀 많이 보강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전에도 뭐 제러드 맥켄이라든지 뷰스테드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거 보면 피츠버그는 결과적으로는 크로스비 말킨도 좋지만 이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좀 화력 분산을 할 만한 자원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런 영입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유계약에서 위니펙에서 활약했던 테너브 선수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 선수의 영입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공격 분산을 명확한 목적을 가지면서 영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과감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격 분산, 보조 득점원의 확보라는 명확한 목적이 보이는 피츠버그 펭귄스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의외의 과감한 영입이 돋보이는 팀들 마지막 팀 보겠습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네.
사실 마찬가지예요. 목적 굉장히 명확하고요. 이번에 수비에서 확실한 보강을 선택을 했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켈빈 대한 선수 캐롤라이나에서 뛰었었죠. 그리고 피츠버그 올리메테 선수를 각각 영입을 하면서 탑4가 굉장히 안정화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자유계약 시장에서도 작년 뉴욕 아일랜더스에서 반쯤 주전으로 활약했었던 로빈 레네르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포드 선수의 백업 계획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레네르 선수가 최고의 수비를 자랑하던 아일랜더스의 모습을 그대로 시카고에서 보여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마냥 밝은 전망만을 드리기는 힘든데 그래도 시카고가 작년에 비해서는 뭐 수비진에서 보강을 많이 해서 탑4의 안정화부터 시작을 해서 탑6가 굉장히 탄탄해진 팀이 됐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수비진이 크로포드랑 레네를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시카고도 사실 애리조나와 마찬가지로 참 작년에 좀 마지막에 좀 미끄러진 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좀 노려볼 만한 팀,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를 권을 이제 애리조나와 마찬가지로 노려볼 만한 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감독이 중간에 바뀌는 등등 해서 정말 시련을 겪었던 시카고 블랙호크스 이번에 또 확실한 목적이 보이는군요. 수비 보강.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비하인드는 204회 이현섭 기자와 함께 NHL 자유계약 시장, 트레이드 시장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나머지 3개 카테고리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카테고리는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인 팀인데요. 이거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재미있는 움직임은 뭔가요? 대세와는 조금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이 팀은 좀 최근 트렌드와는 상반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그만큼 더 궁금해지는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어떤 팀이죠?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댈러스 스타스. 이번에 세너제이 샥스의 주장인 조 파벨스키 선수와 3년 계약부터 시작을 해서 코리 페리 선수와의 또 계약을 했고 에드먼턴에서 웨이버 공시가 된 안드레이 세케라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베테랑들을 다수 보강을 하는 이제 좀 이색적인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 세 선수가 모두 이제 득점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줄 수 있는 선수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케라 선수는 어쨌든 지역을 빠져나가는데 좀 능한 선수고 페리 선수나 파벨스키 같은 선수들은 타이트한 체킹 같은 부분을 강조하는 몽골메리 감독의 체제에서도 어떻게 보면 맞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영입 자체가 나쁘다라고 할 수 없고 스타스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희망찬 시즌을 지낸 이후에 스탠리컵 결승전 우승한 팀한테 2차 연장에 그 제이미 벤 선수가 그 래퍼라운드 놓친 그것 때문에 졌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컵을 노리는 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다들 노장입니다. 역시나 뭐 이 나이에 대한 불안감. 나이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전반적인 속도적인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댈러스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빠른 팀은 아니었거든요. 속도가 사실 느린 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공격 전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른 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부분. 근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 속도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는 또 리그가 됐기 때문에 물론 뭐 작년 세인트루이스가 그 선례를 좀 깬 팀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리그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장 선수들의 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가 될 텐데 요 공백을 어떤 식으로 메워내는지 라인업의 변화로 메워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빠른 이제 뭐 유망주 선수들이라든지 뭐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올리면서 좀 극복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몽고메리 감독이 이제 메워낼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조 파벨스키 선수가 댈러스로 갔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뉴스이긴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코리 페리, 안드레이 세케라 이런 경험 많은 선수들과 댈러스 스타스가 어떤 합을 맞춰갈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카테고리 어쨌든 전력은 강해진 팀들이라고 표해 주셨는데 좋은 거 같은데요? 어쨌든 전력은 강해졌다? 어쨌든 전력은 세졌는데
사실 좋은 결과로 나올지까지는 물음표는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두 팀이 있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밴쿠버 커넉스입니다. 네. 알렉산드르 에들레르 선수가 2년 재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립 마이어스, 그리고 제이미 조르디벤이죠. 예, 조르디벤 선수와 오스카르 판텐베리 선수를 차례대로 영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오프시즌에 수비진이 굉장히 강화된 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비진의 보강이 좀 숙제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해내긴 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좀 커넉스가 진짜 리빌딩을 선택을 해서 미래를 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당장의 성공을 노리면서 컵을 노리는 건지 요거는 지금 좀 규정하기 힘든 느낌의 영입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그렇다면 시즌 수비 보강이 필요했는데 수비 보강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영입된 선수들을 보면 좀 더 강한 확실한 카드를 영입했다면 뭔가 당장 성과를 내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좀 그렇죠.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그것도 말씀이시네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당장 눈앞의 결과를 포기하고 진짜 리빌딩에 올인하는 그런 움직임도 아니에요. 두 마리를 다 잡겠다. 이거 아닐까요? 네, 근데 지금 두 마리를 다 잡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떤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 최악경으로 나타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잘 나타나게 된다면은 뭐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뭐 이런 결과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또 이거 커넉스 지금 로스터 딱 보시면 아직 플레이오프 가기엔 또 좀 부족한 모습이 여러모로 좀 관측되기는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행보 자체가 나쁘다라고 또 볼 수는 없는데 좀 애매하다라고는 또 볼 수는 있는. 네. 예, 좀 어떻게 보면은 두 마리를 다 잡겠다라는 게 좀 흔히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베닝 당장이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결과가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밴쿠버 커넉스가 지금 과연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리빌딩을 하려는 것인지 당장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글쎄요. 밴쿠버에 계신 손상호 기자에게 전화 연결을 한번 해서 또 여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쨌든 전력은 강해진 팀들 밴쿠버 커넉스 첫 번째였고요. 한 팀 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네. 어떤 부분 강해졌습니까? 케빈 헤이즈 선수가 합류하면서 2라인 센터 부재가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트레이드를 좀 아주 지속적으로 해내면서 니스캐넌 선수라든지 워싱턴 캐피털스에 있던 선수죠. 그리고 브라운 선수, 세너제 샥스에 있던 선수입니다. 결과적으로 탑4 수준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자원들이 대거 보강이 되면서 프로로프 선수 지금 계약만 딱 마무리가 된다면은 플라이어스도 선수 구성이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왜 불안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헤이즈 선수가 활용 여지에 따라서 이 선수가 진짜 이 활약도가 좀 널뛰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참 레인저스에서의 활약 같은 부분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2라인 센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위니펙에서 2라인 센터의 역할을 줘보니까 위니펙의 컬러랑은 좀 맞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는 위니펙 4라인으로 강등이 되는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보신다면은 근데 돈도 꽤 많이 줬어요. 플라이어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양면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마냥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근데 현재까지 봐온 드릴 수 있는 플라이어스의 상태를 봤을 때 헤이즈 선수의 합류가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까? 현재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지금 알랭비뇨 감독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글쎄요. 저는 조금은 불안하신가요? 조금 불안해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이 선수가 그동안 보여줬던 2라인 센터로서의 모습은 괜찮았기 때문에 보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이제 알랭비뇨가 체제에서 돌아가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부분은 좀 시즌이 개막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탑4는 보강이 됐지만 탑2급에서 활약할 만한 선수들이 충분한가라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수비진이 약점이었던 플라이어스가 또 결과적으로는 탑2에서는 보강이 없었다라는 부분도 다소 불안 요인입니다. 네. 참 유용한 자원들을 여러
영입을 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인데 다소 물음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가 말을 해주겠죠. 예, 뭐 작년보다 세지긴 했어요. 그래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4팀의 카테고리는 아쉬운 팀들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낮은 점수를 주시는 그런 팀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팀 보겠습니다. 콜럼버스 블루제킷입니다. 뭐 파나린 떠난 게 크게 작용한 것도 같은데. 예, 뭐 그것도 사실 크게 작용을 했는데 네. 마감일 근처에 영입했던 두셰인 선수라든지 드징글 선수 이런 선수들 한 명도 못 지켰어요. 그런 부분도 크게 이제 평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파나린 보브롭스키 선수와 같이 그 다음 해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들도 한 명도 못 지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만 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캡 공간이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본다면 캡 공간이 그만큼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라도 영입을 해야 되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구스타프 니키스 선수랑 이제 라이언 머리 선수 재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선수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요것도 참 문제인데 니키스 선수 들어온 거는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스코어러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뭐 베르크스트란드 선수라든지 택시에 같은 젊은 득점원 자원에겐 좀 도움이 줄 만한 멘토를 해줄 만한 자원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니키스 선수 보시면은 드징글 선수의 뭐 공백 정도밖에 메우는 그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전력의 공백이 너무 막심하다. 이거를 또 참 제대로 그렇다고 지금 제키츠가 아예 경쟁력이 없는 팀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전반적으로 그림을 살펴보면요. 그래도 예, 너무 공백이 크다라는 세르르 캡의 부분. 여유는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왜냐하면은 그렇게 작년에 또 지명권도 많이 팔아버려서 미래가 그렇게 이제 또 안정적인 팀도 아니고 스몰 마켓 팀인데다가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려하면은 사실 성적을 내는 것밖에 콜럼버스가 이제 자유계약 선수라든지 다 선수들에게 매력을 살만한 부분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작년에 실패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결승전에 진출한 팀한테 지긴 했어도 2라운드 탈락이면 변함이 없어요. 근데 2라운드 탈락 정도면은 그렇게 피치를 올린 팀이 2라운드 탈락이면 사실 이거는 예 반쯤은 실패라고 봐도 무방한 예 결과이기 때문에 네. 예 올해 콜럼버스가 자유계약 선수들에게 좀 뭐랄까 의 매력을 살만한 팀이 되기는 부족했습니다. 스몰 마켓 팀으로서 콜럼버스 블루제키즈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운 여건 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뭐 현재까지의 행보는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쉬운 팀들 두 번째 팀 볼까요?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뉴욕 레인저스는 아까 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뉴욕 아일랜더스는 아니군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의 영웅 조던 에벌리 선수와 재계약을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주장인 앤더스 리 선수와도 7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넬 선수가 빠지긴 해도 발라모프 선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일랜더스의 수비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라모프 선수의 성적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상승할 여지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또 NBA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NBA가 이번에 뉴욕 닉스가 자유계약 대화 선수 케빈 드란트 선수를 비롯해 가지고 뭐 카이리 어빙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닉스에 와서 또 닉스의 부흥기가 올 것이다 막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아일랜더스도 막판에 파나린을 노린다. 캡 공간도 있다. 그리고 작년에 플레이오프도 갔다. 이런 부분에 좀 희망이 굉장히 차 있었어요. 근데 NBA에서 케빈 드란트랑 이제 카이리 어빙 선수가 브루클린 네츠라는 어떻게 보면은 뉴욕 닉스의 정반대의 느낌의 이런 좀 스몰 마켓 팀 어떻게 보면 브루클린은 뉴욕 근처이긴 하지만 뉴욕이긴 하지만 이런 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NHL에서는 똑같은 게 아일랜더스와 레인저스의 역으로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파나리는 이 파나리까지 오면 진짜 이런 느낌의 아일랜더스 팬분들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기대를 가졌었는데 레인저스로 가버렸습니다. 파나리.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에벌리 선수와 리 요 두 선수는 지금 계약 조건을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계약이에요. 이제 앤더스 리 선수가 작년에 물론 뭐 이제 그 참 수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많은 골을 넣어준 선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40골보다는 굉장히 좀 수치가 떨어진 상황이 나왔었고요. 네. 에벌리 선수는
또 이제 북미 스피치 이야기하면은 또 이야기가 이런 말이 있는데 안 되는 팀은 계약을 하는 것을 어떤 순간을 보고 그 선수를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팀들이 계약을 가져가는 건 중 하나인데 예. 에벌리 선수를 가만히 보시면은 지난 1라운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 이번 재계약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 그렇죠. 이제 피츠버그 사실 전에는 정말 영웅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 보였습니다. 아 근데 좀 이런 느낌이 나요. 이번 에벌리 선수의 계약.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도가 크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파나린 같이 선수 좀 굉장히 큰 선수 대여를 노렸지만 레인저스에 뺏겼고 레네르 선수 결과적으로 팀 시스템에 참 잘 맞는 골리가 재계약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결과적으로 이 팀도 보강보다는 지금 에벌리 지킨 거는 그냥 유지고 빠진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좀 아일랜더스도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팀의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는 팀이 아닌가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네. 뉴욕 아일랜더스, 콜럼버스와 함께 아쉬운 팀들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상당히 또 성과를 냈던 팀들이 언급이 되네요.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세너제이도 아쉬운 팀들에 들어갔어요. 예, 뭐 에리크 칼손 선수라든지 티머 마이어 선수를 잡았습니다. 뭐 그 부분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누가 빠졌느냐라고 하면은 파벨스키, 뉴키스트, 브론 요 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주축 선수들에선 따다닥 빠졌네요. 예. 그런데 요 선수들의 이탈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작년에 세너제이 샤크스의 굉장히 큰 팀 컬러는 뭐냐면은 팀 깊이로 승부한 팀이었습니다. 이 팀은 뭐 눈에 언급을 드리지만 한 라인이 굉장히 터지면은 그 뭐 터진 대로 이기는 거고 그 라인이 안 터진다고 하더라도 뭐 2 라인에서 터지는지 3 라인에서 터지는지 어느 라인을 상대방이 막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터지는 부분에서 세너제이가 굉장히 큰 강점이 있었는데 파벨스키, 뉴키스트, 브론 다 빠져버렸어요. 이런 네. 부분에서는 작년과 같은 컬러를 좀 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요. 아직 손턴 선수랑도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라인 센터도 아직까지는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말씀드리지만 재계약을 해도 유지입니다. 강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손턴 선수가 내년에 또 어떤 모습 이제 어제껜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일이라서 만으로 40살이 됐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역시 나이 문제가 걸리게 그렇죠. 됩니다. 난리 문제가 걸리게 되고요. 칼손 선수도 부상 회복 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작년처럼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됐는데 또 무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누적이 되고 이래서 기량이 좀 감소되면 참 피곤해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팀 컬러였던 두터운 선수진이라는 부분에서 강점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좀 2, 3라인에서 득점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사실 세너제이도 지금 이기자라는 팀의 기조로 항상 나왔기 때문에 유망주 풀이 그렇게 뛰어난 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득점 공백을 어떤 선수가 메워낼지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빠진 선수들은 보이는데 뚜렷하게 들어온 선수는 보이지가 않고 있는 세너제이 샤크스. 걱정이 좀 드는 현 시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팀이군요. 아쉬운 팀들에 들어간 마지막 한 팀 보겠습니다. 위니펙 제츠입니다. 위니펙 제츠도 뭐 상당히 전력이 있는 팀이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요? 제이콥 트루바 선수가 이적을 했죠. 그리고 네. 필 마이어스 선수까지 빠지면서 수비진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진짜 큰 손실이거든요. 트루바 선수랑 마이어스 선수는 사실상 작년에 거의 1첫 번째, 두 번째 수비수라고 봐도 무방한 선수였는데 요 두 선수가 다닥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4에서 2명의 공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참 긍정적이지 않은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라인에서 참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테너브 선수가 피츠버그로 가는 바람에 깊이 자원에서도 어느 정도 공백이 지금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네. 추가로 지금 트루바 선수랑 트레이드를 하면서 받아온 피온 선수, 이 선수는 뭐 자원 자체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됐어요. 그리고 파트리크 라이네 선수랑 재계약도 필요한 상황인데다가 카일 코너 선수의 재계약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요구를 할지는 모릅니다만은 행여 요 선수들 중에 뭐 라이네 선수랑 코너 선수 같은 경우에 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캡 유동성에 해치는 결과를 딱 큰 계약 같은 부분을 선사를 해줘버리면은 이것도 보강이 요원해지거든요. 네. 지금 수비진에서 빠졌지만 이 공백을 지금
메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뭐 브릿지 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 넘어갈 수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수비진의 공백을 메워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공격진에게 투자를 해서 뭐랄까 전력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이 팀도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위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캡도 아주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캡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선수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을 제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영입이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위니펙도 빠진 만큼 보강을 해냈냐라고 하면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컵을 좀 노려야 될 만한 팀인데 다른 팀들은 또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참 잘한 팀들 중에는 토론토라든지 뭐 내슈빌이라든지 콜로라도 같은 경우 최근 지금의 성과도 괜찮은데 보강을 한 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좀 뒤처지는 결과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위니펙 제츠 같은 경우는 아직 재계약 여부가 달려있는 선수들도 꽤 되고 이 셀러리 캡 한도 내에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발휘할 것인가 만만치는 않은 작업인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기대해보고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현섭 기자와 함께 NHL 한 주 동안의 자유계약 시장, 트레이드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16팀 나왔습니다. 보니까 정작 컵파이널에서 붙었던 세인트루이스와 보스턴은 안 나왔는데 세인트루이스, 보스턴이 플레이오프 1, 2, 3라운드에서 이겼던 팀들은 오늘 다 나왔거든요. 그죠? 세인트루이스, 보스턴 뭐 하고 있습니까 요새? 이 세인트루이스와 보스턴은 전반적으로 이제 팀이 구축이 된 상태고 결과까지도 충분히 이제 낸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주 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보스턴도 조금은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뭐 마르쿠스 요한손 선수 같은 뭐 선수들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뭐 지금까지는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팀 자체가 구축이 된 팀이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넘어가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약 시장 열리면서 굵직굵직한 네임밸류 선수들 이동이 먼저 이루어졌고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각 팀들이 또 나머지 퍼즐들을 어떻게 끼워 맞춰갈지는 기다려 보겠고요.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각 팀들의 움직임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뭐 아직도 자유계약 선수 시장 이제 데드라인과 자유계약 시장의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데드라인은 시시간 딱 끝나면은 모든 이제 거래가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싹 정리가 되는데 자유계약 시장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시작이 되는 시작전부터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시즌 개막 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도 이제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시장에. 그리고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들은 심지어 뭐 트레이닝 캠프 거의 뭐 들어가서 계약하고 뭐 이런 케이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